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핸드아웃에서 실러버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영어학 수업을 하고요. 9시 반에서 1시까지 기본서 1, 2열 교재하고요. 2시부터 5시까지 정도는 Introduction to Language 10판 합니다. 질문은 카페에도 되고 직강사용은 수업 끝난 직후에 1대1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아웃 두 번째 페이지 봅니다. 영어학 스케줄은 책 순서대로 하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가로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도 나가는지 적혀있죠. 혹시라도 예습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을까봐 내 수업은 복습 위주로 하면 되고요. 바쁜 사람은 예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기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예습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복습 위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설날 쉬는 주간이 있고요. 총 8주입니다. Introduction to Language는 오후 때 다시 실러버스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 겁니다. 3페이지 보면 이 1, 2월 강의 들으면 이 원서 강의 무료, 3, 4월 심화 강의 들으면 Applied English for Knowledge 원서 강의 무료.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5, 6월 달은 TG를 하네요. Teacher's Grammar. 실러버스 설명 끝이고요. 교재의 For Knowledge 첫 페이지를 펼치고요. 27페이지입니다. 이 17페이지에 여기 빨간 글씨를 적도록 합니다. 페이지 34, 35 표 안 보고 그리기 한 달에 4번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귀찮으면 한 달에 2번, 격주에 한 번 정도는 표를 안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이 첫날 수업이 4시간 걸렸거든요. 빡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내가 빨리 하면 3시간 30분 될 거고 천천히 하면 4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첫날 진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For Knowledge 내용이 많아서 많이 생략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속도 조절은 알아서 할게요. 1번 컨저넌트고요. 컨저넌트 중에 포네틱 심볼 요 시랑 요 시가 발음이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요만큼이 같은 발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R 발음 같은 경우는 뒤집어진 R, 똑바로 되어 있는 R, 그리고 뒤집어져 있고 꼬랑지 있는 R, 다 그냥 R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vowel 쪽에 보면 이 발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 발음을 이렇게 한 5가지가 똑같은 발음입니다. A 발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제 표 밑에 보면 IPA 있고요.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국제 음성 기호고요. 바로 작년 시험에 IPA 기호 쓰시오 그렇게 나왔죠. IPA는 국제 음성 기호고요. NAPA는 북미 음성 기호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위에 IPA랑 밑에 북미 음성 기호랑 요 발음 기호들이 서로 똑같은 발음을 가리킨다. she, she, g, g, chi, chi, g, g, e,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 vocal tract는 우리말로 성도라고 하고요. 소리 성자, 길도자,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 얼굴 모양, 이쪽 부분이 폐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소리가 나게 돼 있죠. 이걸 vocal tract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줄에 larynx는 후두라는 뜻이고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PDF에 다 적어놨어요. vocal cords는 동요가 vocal folds가 있어요. 적어보시고요. 성대라는 뜻입니다. larynx, 후두 안에 vocal cords, 성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vocal cords랑 오른쪽에 vocal tract, 소리가 지나가는 길, 성도랑 헷갈리지 말고요.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29페이지는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 매겨진 거를 다 명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이 립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 alveolar ridge고요. 윗니 바로 뒤쪽에 뼈가 있는 부분, 윗니 바로 뒤쪽에 뼈가 있는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alveolar ridge고요. 5번은 pallid이고요. pallid은 어느 부분이냐면 입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있는 돔 형태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alveolar ridge, 그리고 여기 딱딱한 부분을 hard palate 또는 그냥 펠릿이라 부르고요. 안쪽에는 손가락 집어넣어 보면 hard pallet보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soft palate 또는 필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펜으로 pallet은 hard pallet의 약자입니다.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국에,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에는 soft tissue immediately behind the palate, 경국에 바로 뒤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다. 그래서 필름은 다른 이름이 soft palate, 연국에,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부드러운 국에. 소프트 팰릿에서는 소프트를 생략할 수 없고요. 하드 팰릿에서 하드는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필름하고 소프트 팰릿이 동의어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필름이 소프트 팰릿이다. 그 다음에 샤프로 필기합니다. 샤프로. 유빌라 동그라미 치고요. 유빌라는 목젖입니다. 목젖. 필름에 달려있는 부드러운 부착물, 목젖. 그런데 목젖에서 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유빌라는 몰라도 됩니다. 목젖으로 소리 내는 언어가 아프리카에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내는데 목젖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영어에는 그런 소리가 없죠. 그래서 유빌라가 뭔지 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레링스는 후두라고 했고요. 후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vocal cords, 성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대의 진동에 따라서 유성음, 무성음 그렇게 나눠지지요. 그래서 레링스의 후두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빨간 펜으로 밑줄 칩니다. 필름하고 소프트 팰릿 동의어라는 거 까먹지 말고요. 단어는 다르게 생겼지만 부드러운 입천장, 전문 용어로 연국에, 그리고 글로티스는 파란 펜으로 성문, vocal tract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가 지나가는 길, 성도, the vocal tract, 글로티스. 글로티스는 성문, 소리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얼굴 왼쪽에다가 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쪽에다 그리라는 거고요. 이쪽에. 나는 여기다 그릴게요. 이게 혀입니다. 텅이고요. 여기가 팁, 텅팁이라고 불리고요. 이 부분이 텅 블레이드라고 불리고요. 이 부분은 백, 텅백 또는 텅 바디라고 불립니다. 텅팁, 혀 끝이고요.
혓날, tongue blade고요. 혓등, tongue back입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전문 용어로 팁은 apex, 요는 샤프로 적으세요. apex,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요. tongue blade는 레미나라고 부르고요. tongue back을 역시 라틴어로 dorsum이라고 불러요. dorsum. 이 샤프로 적은 세 가지 중에 알아둬야 되는 건 dorsum이라는 용어는 알아둬야 되고요. 나중에 dorsal이라는 피처 배울 때 dorsum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요. 다 적었으면 아랫부분 place of articulation, 조음 장소라는 뜻이고요. 조음 장소는 8가지인데 일반 bilabial, porobilabial 사운드, 양순음에 대해서 active articulator, articulator이 무슨 뜻이에요? 발음 기관, 조음 기관. 능동적인 조음 기관은 아랫 입술이다. 아랫 입술이 윗입술에 움직이죠. 윗입술에 닿습니다. 움직여서. 그리고 패시브한 수동적인 조음기관은 탑립, 윗입술이다. 윗입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랫입술이 윗입술로 움직여서 닿게 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프, 브, 무, 우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고요. 프 같은 경우는 voiceless bilabial plosive인데 plosive 동요가 이렇게 적습니다. 스탑입니다. 파열음. 음, 32페이지 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에 32페이지 표. 32페이지 말고 34페이지 표. 34. 32, 34. 어느 것부터 할까? 34부터 하겠습니다. 가려놨네.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필기체 M을 씁니다. 필기체 M은요, memorize의 약자입니다. 암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필기하도록 합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파란 화살표 해주고요. 이 표 쪽으로. 요 위에 필기를 하겠습니다. 컨소넌트, 영어의 자음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voicing, 유성이냐 무성음이냐. 2번, 조음 장소. 세 번째, 조음 방식. 그래서 이 표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voiceless, voiced라고 돼 있죠. 이게 1번 기준이니까 여기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place의 동그라미, manner의 동그라미 3.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음이 분류가 되고 이런 영어의 자음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 voiceless, voiced란 말은 나열된 음에서 왼쪽 게 voiceless, 오른쪽 게 voiced, voiceless, voiced, voiceless, voiced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외적으로 L 소리하고 R 소리는 둘 다 voiced니까 내가 그냥 콤마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place는 이 가로 열이고요. bilabial부터 글로탈까지 이게 다 place of articulation. manner는 세로 열, 가로 행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샤프로 필기합니다. 바이레이비얼의 어원을 알면 암기가 쉽죠. 이 표를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야 되고요. 바이는 to라는 의미고요. 바이시클처럼. 레이비얼은 립스라는 뜻입니다. 입술 두 개를 쓰니까. 레이비오 덴탈은 레이비오가 립이고요. 덴탈은 티스입니다. 샤프 없는 사람은 검은 펜으로 쓰면 되고요. 인터 덴탈은 인터를 생략해도 되고요. 인터는 between. 덴탈은 teeth. between teeth. 스드는 치아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압스트런츠 이 부분 동그라미치고 별표, 사너런츠 이렇게 동그라미치고 별표. 이 용어 자체가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기표로. 압스트런츠에 있는 거 3개 암기하는 거 샤프로 동그라미칩니다. 앞 글자 따서 스파라고 외우면 됩니다. 압스트런츠에는 스파. 사너런츠도 이렇게 동그라미칩니다. N, L, G, V. V는 바울을 나타내고요. 표에 없습니다. 표에 없는 이유는 자음표지 모음표가 아니니까 없는 거고요. 그러면 바울을 빼고 외우면 NLG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사너런츠 다 외우려면 NLGB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압스트런츠는 뭐고 사너런츠는 뭐냐? 여기 파란 펜으로 필기합니다. 장애음은 abstraction이 많다. 사너런츠는 공명음이고요. abstract가 적다. abstraction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나타냅니다. 방해. 프 하면 구강 내에서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많고요. 무 하면 공기가 부드럽게 방해 없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방해 없이 나오니까 소리가 울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공명된다. 울리는 소리다. 공명음. 프브는 안 울리죠. 무 하면 좀 울리죠. 그 다음에 liquid glide 합쳐서 빨간 펜으로 approximate approximate 접근음이라고 부르고요. 접근음 중에 L 소리를 lateral이라고 부르고요. R은 retroflex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빨간 펜으로 bilabial, labiodental 합쳐서 labials라고 부르고요. palatal-alveolar, palatal 합쳐서 palatal 또는 palatals 복수형으로 부를 수 있겠죠. 이제 이 자음표 설명을 다 했고요. 이 표를 한 달에 두세 번씩 안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던 곳으로 되더라고요.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30. 레비오덴탈은 F 발음, V 발음, FV, 입술이랑 치아랑 이용해서 소리 내니까 레비오덴탈이고요. 인터덴탈은 치아 사이에 thigh 예문이 있고요. 엘비올라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별표 3개 정도 치고요. 빨간 펜을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7개 소리를 적습니다. 엘비올라 빨간 펜으로 트, 드, 스, 즈, 느, 르, 르 총 몇 개? 7개. 엘비올라.
영어의 음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소리라서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트드, 스즈, 느, 르르 이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7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간 펜을 묶어서 memorize라고 적혀 있는데 트드, 스즈, 느, 르르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펠리토 엘비올라를 일부 원서에서는 포스트 엘비올라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이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펠리토 엘비올라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거기에는 쉬G가 있고 취G가 있어요. 쉬G를 저렇게 두 개 묶으면 프리커티브고요. 취G는 애프리키입니다. 그 다음에 펠리털은 텅의 프론트에서 발음되어진다. 혀의 앞부분에서 혀의 앞부분은 hard palate 경구개를 향해서 올라간다, 이동한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설명했듯이 펠리토 엘비올라, 펠리털 합쳐서 펠리털이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파란 펜으로 묶어서 적어봅니다. 펠리털 소리는 글라이드 E가 있고요. 나머지 위에 4개는 펠리토 엘비올라라고 부르고요. 합쳐서 다 펠리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러는 조금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이렇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치고 옆에다가 적어봅니다. 응, 3개 이렇게 적습니다. 응, 3개. 빌라 소리. 설명 보면요. 능동적인 발음 기관, 조음 기관이 텅백이다. 아까 텅에 그림 그려졌죠. 혀등 부분이다. 혀등이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패시브 아티클레이트, 수동적인 조음 기관,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빌럼, 즉 소프트 펠릿, 영구개이다. 얘가 나와 있고요. 발음의 얘가. 글로털 부분.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영어는 2개의 글로털 사운드가 있다. 첫 번째 것은 음소 T의 엘러폰이다. 즉 글로털 스탑, 윽이다. 두 번째 글로털 사운드는 voiceless 글로털 프리커티브 흐이고 이것 자체로 폰입니다. 흐 소리는 영어에서 가장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털 소리 하면 이 글로털 스탑을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요약을 해봤고요. 이렇게 묶어봅니다. 바이레이비얼, 레이비얼 텐탈 합쳐서 레이비얼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총 5개 소리. 바이레이비얼은 프브무, 레이비얼 텐탈은 프브. 이렇게 한꺼번에 동그라미 쳐보고요. 덴탈 소리는 2개, 인터덴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드. 엘비올라는 7개고 중요하다고 했고요. 펠리토 엘비올라즈는 쉬지, 취지 4개고요. 펠리털은 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한꺼번에 동그라미 치면 펠리털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필러스는 몇 개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가로 안에 숫자를 적어봅니다. 필러스 옆에다가 3개. 3개 뭐냐 물으면 응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manner of articulation, 좋은 방식, 스탑스도 비교적 중요하니까 이렇게 빨간 펜으로 별표 3개, 동그라미. 스탑스 동의어는 plosives라고 얘기했고요. 스탑스는 한글 번역이 폐쇄음 또는 파열음. 예를 들어서 프 소리 낼 때 일단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닫은 후에 열면서 파열시킵니다. 프, 트. 그래서 일단 폐쇄시키니까 폐쇄음, 터트리니까 파열시키니까 파열음.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소리고요. 오른쪽에 적습니다.
빨간 펜으로 프트크, 브드그 총 6개 스탑 소리는 if부터 쭉 해석해 줄게요. 만약에 능동적인 좋은 기관과 수동적인 좋은 기관이 실제로 터치하게 된다면 구강 내에서 기류의 흐름을 완전히 멈추는 거, 잠시 동안이나마 멈추게 되고 기류를 그 소리는 스탑이 된다. 발음되는 소리는 스탑, 폐쇄음입니다. 프트크, 부드그 얘가 있고요. 얘 밑에 폐쇄음의 정의는 완전한, 트랜지언트는 순간적인, abstruction은 샤프로 적어봅니다. 폐쇄, 방해, 폐쇄, 방해. 완전하고 순간적인 폐쇄, 방해를 포함한다. 구강 내에서 기류가 흐르지 않게요. 하기 때문에 폐쇄 방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스탑 소리는 네이절 사운드, 비음들도 포함한다. where 비음에서 기류가 계속해서 코로 나가야 된다. 구강에서 막히니까 코로 나가서 그런 소리가 나죠. 영어의 응은 그래서 nasal stops라고 불린다. although 걔네들이 단지 nasals 비음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샤프로 밑줄 칩니다. All these nasals are also voiced. 모든 nasal 소리는 유성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프리커티브스는 마찰음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파란 펜으로 오른쪽에 적습니다. 프브, 스드, 스즈, 쉬쥐, 흐. 총 몇 개? 9개. 프브, 스드, 스즈, 쉬쥐, 흐. 9개. 나처럼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프리커티브스 설명 보겠습니다. 프리커티브의 발음 동안에 조음 동안에 액티브, 패시브, 아티큘레이터스 둘 다 brought close together 가까이 모이게 된다. 하지만 구강을 완전히 막을 만큼 가까이 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close approximation of the articulators 발음 기관들의 근접함은 가까이 모이는 것은 의미한다.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가 스퀴즈 짜여지도록 narrow gap 좁은 틈 사이로 짜여지도록 at high speed 고속으로 그리고 creating turbulence turbulence는 낭기류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흔들릴 때가 있죠. 불안하게 실이 그걸 turbulence 낭기류라고 합니다. 낭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막 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공기가 심하게 요동치는 걸 turbulence라고 하고요. 낭기류가 발생됩니다. 프리커티브 발음할 때 local audible friction 국부적인 들리는 마찰이 생깁니다. 그것은 들리게 된다. as hissing for a voiceless fricative. voiceless fricative에 대해서는 hissing 파란 펜으로 여기 스에 밑줄 칩니다. 이게 스 발음이지요. 그래서 shit 하는 hiss 하면 시시 소리 나죠. 그리고 버징에 역시 G에 밑줄 치고
두 개. Z 소리는 우리말로 윙윙거리는 버징 사운드가 난다. 어떤 경우에? voiced fricative인 경우. 즉, 5 할 때 F는 히싱 사운드고요. size 할 때 S도 히싱 사운드고요. V는 버징 사운드, 윙윙거리는. Z도 버징 사운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애프리키트 파찰음은요, 분석을 하면 스탑이랑 프리커티브랑 합쳐진 소리다. 그리고 총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취하고 G 두 개가 애플키에 있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이 그룹, 즉 애플키 그룹의 소리들은 발음되어진다. briefly stopping, 잠시 막음으로써 airstream, 기류를 완전히 막음으로써 and then releasing, 그리고 조음 기관을 개방시킴으로써 slightly, 약간만 so that 그 결과로 friction, 마찰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소리들은 stop, 폐쇄음으로 시작해서 finish as fricatives, 마찰음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cheers, jam 이 예가 있고요. 이 취 발음 기호가 이 발음 기호랑 똑같다라는 거고요. 이 제2의 웨지 있는 발음 기호는 이 발음 기호랑 똑같다고 필기를 합니다. 네이저스 동그라미 치고 별표는 항상 빨간 펜으로 하는 겁니다. 네이저스는 몇 개 있어요? 뭐뭐 있어요? 이렇게 빨간 펜을 적습니다. 무, 느, 응, 3개. 비음 그룹의 소리들은 발음되어진다. lowering the film. 필름의 다른 이름, 영단어 2개 뭐라고 했어요? soft palate. 영구개를 lowering, 아래쪽으로 내림으로써,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말은 코 쪽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올려버리면 코로 기류가 안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줘야지 코 쪽으로 기류가 나가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류가 주로 비강, major cavity, 비강으로 나가게 한다. make, not, sing 얘가 있고요. 리퀴즈는 2가지가 있죠. 리퀴즈 옆에다가 적습니다. L, R 이렇게 2개. 설명 보겠습니다. 이 그룹의 소리들은 나오게 된다. obstruction, 폐쇄, 방해가 조음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하지만 그 기류를 막을 만큼 막아서 friction, 마찰이 생길 만큼 충분히 좁아지지는 않는다. 약간만 방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L은 종종 lateral liquid라고 불린다. 빨간 펜으로 lateral liquid 밑줄 치고요. lateral은 side, 옆이라는 뜻입니다. lateral movement 하면 이렇게 개처럼 움직이는 걸 lateral movement. 그래서 왜 lateral liquid라고 부르냐 하면 L 소리 낼 때 혀끝이 alveolar ridge에 이렇게 닿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혀의 양쪽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L.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나는 소리라는 뜻으로 lateral liquid라고 부릅니다. 혀의 양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공기가 나간다고 해서 lateral liquid고요.
because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자들에게 tongue이 마우스 루프 입천장을 닿게 되고 near the alveolar ridge, alveolar ridge 근처에 그냥 alveolar ridge에 닿는 거죠. 그리고 공기가 흐르게 된다.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tongue의 혀의 양쪽 부분 주위로. 그 다음에 R 발음은 bunched liquid, 다발로 묶은 liquid다. 그런데 저렇게 설명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간 펜으로 그어버릴 거예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어버리세요. 이런 말은 몰라도 되고, 정식 명칭 retroflex. retroflex도 어원을 알면 외우기가 쉽고요. retro가 back, 뒤쪽이라는 뜻이고요. flex는 bend라는 뜻입니다. 뒤쪽으로 구부린다는 뜻이고요. R 발음할 때 혀를 이런 식으로 구부리죠. R 이렇게 뒤쪽으로 구부리기 때문에 retroflex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L하고 R 소리를 리퀴즈라고 부른다. 글라이즈의 빨간펜 동그라미 하나고요. 세미 바울즈는 잘 안 씁니다. 반모음이라고 하지 않고 반자음이라고 번역하고요. 자음이고요. 글라이즈는 모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미 바울즈 하면 모음인가 헷갈리기 쉬우니까 글라이드라는 용어를 현대에서 더 자주 씁니다. 글라이드에는 뭐가 있냐? 이하고 우 이렇게 적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 그룹의 소리들은 발음돼준다. With only a slight closure. 단지 약간의 폐쇄. 조음 기간에 단지 약간의 폐쇄. 약간만 다친다는 거고요. 많이 다치면 다른 소리가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진다면, 즉 약간의 폐쇄도 없고 많이 열려버리면 결과는 모음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yellow 하면 구강을 좀 좁혀서 이 하는 거고요. 더 넓혀버리면 모음 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좀 좁혀서 소리내면 우가 되고요. 우아시 할 때 넓혀버리면 구강을 모음 우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표 설명은 아까 했었고요. vowels로 넘어가겠습니다. vowels도 네 가지 여기 제목 있죠.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네 가지 분류 기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펜으로 적으면 됩니다. tongue height, tongue advancement, tenseness, lip rounding,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모음을 분류합니다. tongue height, 혀의 높낮이, tongue advancement, 혀의 전후 관계, 구강 내에서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tenseness는 긴장성이고요. lip rounding, 입술이 둥그러지느냐 아니냐. tongue height에 따라서 요거는 검은 펜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high, mid, low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tongue advancement, 전후, 혀의 전후 관계에 따라서 front, central, back 이렇게 분류가 되겠고요. tenseness에 따라서 tense vowel, relax vowel이 있겠는데 tense는 이렇게 꼴이 있는 A로 그려야 됩니다. 요 A로 그리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A가 아닌
A의 꼬리가 달린 모양 이렇게 해줘야 정확합니다. 텐스 바울에는 아, 에, 이, 오, 우 하고 어가 있고요. C자 거꾸로 모양. 그 다음 렉스 바울에는 에가 있고 에가 있고 이가 있고 슈아가 있고 이 삭간 모양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렉스 우 이렇게 있습니다. 립 라운딩에 따라서 라운드 바울이 있겠고 언라운디드가 있겠고요. 원순음과 비원순음 입술이 동그래진다는 얘기고요. 라운디드는 우, 오, 우, 우, 오, 오 이렇게. 언라운디드는 나머지 모든 소리, 나머지 모든 발음이 입술이 둥글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모음표가 그려지겠는데 먼저 1번 기준 텅 하이트 나와 있고요. 하이에는 요 네 가지, 미드에는 이런 애들, 로우에는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C는 이게 하이 바울이고요. say 할 때 A는 미드 바울이다. 다음 페이지. 텅 어드밴스먼트에 따라서 프론트 있고 백이 있고 이때 C는 프론트고요. 수는 백 바울이다. 우 발음은. 그 다음에 텐스니스는 02년도하고 올해 시험 문제 19년 학년도 이렇게 내가 친절하게 기출연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이거 중요하구나.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텐스에 이런 게 있고 렉스에 이런 것들이 있다. 예문, aid 이거는 텐스, add 이거는 렉스 바울. 립 라운딩 이렇게 샤프로 동그라미 칩니다. 라운드하고 라운디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샤프로 여기 밑줄 4개뿐 언라운디드는 나머지 모든 소리죠. 예를 들어서 so는 라운드고요. say 할 때 a는 unrounded다. 테이블 3는 차트로 보여준다. 바울 포님즈를 영어에 이러한 네 가지 물리적인 기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 tense E는 high front tense unrounded vowel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부르고 반면에 이 발음은 low back tense rounded vowel이라고 부른다. 그게 순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파란 펜으로 적습니다. high가 high mid low가 동그라미 1, front central back 여기가 2, tense냐 렉스냐 3번, 4번이 라운드냐 아니냐 저 순서로 부른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1번, 2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high front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low back vowel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총 4가지 중에 앞에 2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막 rounded, unrounded 쓰는 사람인데 이건 안 중요해요. 정답이 될 확률이 좀 희박합니다. tense냐, 렉스냐 그런 게 중요할 수가 있고 high냐, mid냐, low냐 저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또 front냐, back이냐 그게 중요한데 라운드, 언라운드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합니다. 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게 구강 내에서 위치랑 똑같아요. 이 할 때는 혀가 구강 내에서 위에서 소리가 나고요. A 할 때는 가운데, 에 할 때는 혀가 완전히 내려갑니다. pen 할 때. 그 다음에 이 할 때는 혀가 앞쪽에 있고요. 센트럴은 할 때는 중간쯤에 있고요.
우하면 혀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혀 안의 위치를 그대로 표시한 게 이 모음 사각도고요. 그리고 내 표는 친절하게 텐스하고 렉스까지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텐스, 렉스, 텐스, 렉스. 한 가지 예외는 O는 그러면 렉스인데 내가 아까 가르칠 때는 얘는 텐스라고 불렀죠. 보통 텐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할 것은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sheep 할 때 얘는 긴장된 이고요. sheep. 그 다음에 배를 나타내는 sheep은 긴장되지 않은 이 소리고, 그리고 혀의 위치도 미세하게 위에 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혀의 위치 구분 못해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거 들어보고 혀가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구분을 합니다. 신기하지만.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이렇게 E자 쓴다고 해서 A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A, 요 발음 기호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딥송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네 가지로 부를 때는 1, 2, 3, 4 이렇게 불러서 얘는 high, front, tense, unrounded vowel. 얘는 high, front, lex, unrounded vowel. 얘는 A는 mid, front, tense, unrounded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ront, central, back 이렇게 나눠지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back을 기준으로 피처로 표시하면 여기가 플러스 백이고요. 프론트하고 센트럴을 합쳐서 마이너스 백 이렇게 부릅니다. 피처는 플러스 프론트 그런 게 없어요. 관습적으로 백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파란 펜으로 요 네 개를 동합치고요. 얘는 라운디드 네 개의 소리고요. 그러면 다 같은 백바울 중에 아는 입술이 둥그러지지 않냐, 상대적으로 둥글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 하면 입술이 완전 동그랗고 얘도 그렇고 해도 동그랗고 어도 동그라는데 아는 별로 둥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프로 적어보면 이 네 가지를 플러스 라운드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둥글지 않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소리가 두 개 있는데 우리말로 소리가 비슷해 보이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슈아는 노강세, 강세를 안 받을 때 어고요. 이 삭감 모양은 강세를 받을 때 나는 어입니다. 둘 다 렉스 바울인데 강세 받냐 안 받냐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슈아는 always unstressed, 항상 강세 없고요. 이 삭감 모양은 always stressed, 항상 강세가 있는 발음. 그 다음에 캅 할 때 이 아는 미국 영어고요. 여기 있는 아는 영국 영어입니다. 영국 영어가 조금 아 발음이 구강 내에서 뒤쪽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A자 그릴 때 꼬랑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 아 발음하고 이 꼬랑지 없는 꼭지 없는 아가 서로 완전 다른 발음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두 개를 구분하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컵 이렇게 미국 영어에서 발음되면 영국 영어에서 컵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표 밑에 설명, 아까 했던 로 할 때 발음, C자 거꾸로 모양은 보통 텐스로 간주되어진다. 그래서 렉스 바울은 요만큼이다. 그리고 텐스 바울은 롱 바울 A하고 E, O, U랑 딥송이다.
장모음하고 이중모음을 합쳐서 텐스 바울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숏 바울은 뭐냐? 숏 바울은 렉스 바울의 어하고 아라는 텐스 바울 두 개를 합쳐서 숏 바울, 짧은 소리. 단모음이라고 부른다. 다음 페이지. 딥송이 나오고요. 이렇게 화면 보고 적도록 하세요. 파란 펜으로. 스펠링 주의해야 되고요. 스펠링이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의고사 때 다 틀리게 적더라고요. 어디가 어렵냐 하면 딥송을 PH로 적어야 돼요. PH는 스펠링 PH는 발음 기호 F죠. 딥송스. 그런데 기평으로 출자하면 H를 사람들이 다 빼먹어요. 딥송스, 모노송. 모노송은 단순 모음이라서 simple vowels라고 원서에 나오고요. 딥송은 이중 모음이고 동의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딥송의 대표적으로 I, OE, AU, OA가 있고요. 이 5개가 가장 흔한 거고 이것 외에도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샤프로 밑줄 칩니다. 딥송은 두 개의 모음 사운드가 squashed together, 같은 곳에 쑤셔 박힌 두 개의 모음의 연속이다. I, OE 하면 하나의 모음 자리에서 두 개가 쑤셔 박혀서 한꺼번에 소리가 나는 거고요. 별로 마음에 드는 설명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소리들은 simple vowels, 단순 모음, 즉 모노프송이다. 엑서사이즈 1번에 빨간 펜으로 별표하고요. 이거 내가 만든 문제들이고요. 잘 풀 수 있어야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을 해주자면, 내가 이렇게 디렉션을 줬죠. 종이 하나 가지고 오른쪽 컬럼을, 안 보이게, 가리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니까. 그리고, 모든, 레프트 컬럼에 묘사된 소리들의 음성 표기들, 모든 음성 표기들을 적으시오. voiceless stops 적으라고 하면, 프트크 적으라는 거고요. 엘비올라 네절 적으라고 하면 느 소리 이렇게 적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적어보고 가렸던 종이를 치워서 정답이랑 대조해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엑서사이즈 2도 중요하니까 별표.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죠. 오른쪽 칼럼을 종이로 갈리고 이 소리를 주면 이거 명칭을 적으라는 거예요. 크는 a voiceless villa stop이다. 이런 식으로 소리 이름 적기. 이것도 기본이 되는 연습 문제입니다. 변별적 자질 넘깁니다. distinctive features, 변별적 자질은 14, 15, 16년 이렇게 나왔었고요. 1번 distinctive feature 1이 있고요. 2번이 있는데 2번은 생략할 거고요. 1번 보겠습니다. syllabic을 줄여서 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음절의 정점, 피크 대신에 콜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음절의 핵, 음절의 정점, 똑같은 소리. 음절의 정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 분절음은 슬래빅, 즉 플러스 실이다. 반면에 음절의 핵을 구성하지 않는 소리는 마이너스 슬래빅이다. non-vowels
모음이 아닌 소리가 실러블 픽을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리들의 L 소리, 그리고 버튼의 느 소리, 걔네들은 플러스 실로 명시된다. 실라빅 컨저넌트니까. 그래서 플러스 실은, 플러스 실라빅은 모든 모음에다가 가끔은 문, 응, 르르, 얘네들이 실라빅 컨저넌트일 때는 플러스 실라빅이고요. 실라빅 컨저넌트 아니면 마이너스 실라빅이고요. 나머지 모든 자음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실라빅. 지금 디스팅티브 피처를 변별적 차지하고 있고요. 2번이 가장 중요하니까 별표 3개. 14년도, 15년도 나왔고요. 이 네모 박스는 이거 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를 보여주면 너무 산만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필기하고 싶어 하니까 일단 가려놓은 거예요. 산만하니까 이렇게 내가 치워주면 필기하면 돼요. 사너런트 반대 개념이 압스트론트고요. 압스트론트 암기법 스파 외우고요. 사너런트는 NLGB 이렇게 4개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필기하세요. 두 번째 줄, vowels, nasals, liquids, glides. 이게 NLGB지요. NLGB들은 플러스 사너런트로 간주되고, 압스트론트는 마이너스 사너런트라고 부르지 플러스 압스트론트라는 피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음성, consonantal, 마이너스 consonantal, 자음성이 없는 거, 마이너스 컨저넌트는 vowel하고 glide 2개니까 이렇게 적도록 합니다. consonant, 자음이란 이름이랑 consonantal, feature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유일하게 비자음성 소리, 즉 마이너스 consonantal은 vowel이랑 glide, 즉 우랑 이 소리, 얘네들이 자음성이 없다. continuant, 지속음이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처럼 definition이 이렇게 됩니다. 구강을 통해서 연속적인,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기류의 흐름이 있는 경우, non-continuant 두 번째 줄에 비지속음은 구강 내에서 완전한 폐쇄와 함께 발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스탑들, 문, 응을 포함한, 즉 네이절 스탑까지 합친 게 마이너스 컨티니언트, 반면에 프리커티브 글라이드 등등은 플러스 컨티니언트. 애플키트, 취, 쥐는 역시 마이너스 컨티니언트, 비지속음이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스탑 온셋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요거 발음 기호가 이렇게 똑같다고 했죠. 왼쪽에 보면 스탑 온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탑은 마이너스 컨티니언트니까 애플키도 스탑 소리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컨티니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칩니다. 마이너스 컨티니언트는 non 컨티니언트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고요. 플러스 컨티니언트는 말로 설명하면 지속음 컨티니언트 이렇게 됩니다. 해당되는 소리를 암기할 수가 있는데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첫 글자 SNA 동그라미 치면 스나라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음은 FLG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암기합니다. FLG. 스탑은 P 하면 막힘이 있죠. 공기의 흐름이. 대표적으로 스탑은 마이너스 컨티니언트. 스탑부터 외우고 스나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프리커티브는 하면 공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스탑에 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지속음은 프리커티브고요. F라고 외웠으니까 FLG가 따라 나오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스트라이던트는 구강 내에서 폐쇄와 함께 소리가 나고요. 공기가 상대적으로 좁은 컨스트릭션을 통해서 컨스트릭션을 샤프로 동그라미 치고 뜻을 적으세요. 협착, 긴축, 수축, 좁은 수축을 통해서 공기가 나오게 된다. 공기가 빠져나오는 동안에 터뷰런스, 난기류가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낸다. 또는 히싱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히싱이 쉿 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쉿 하는 히스 이런 소리. 그래서 스트라이던트 피처는 프리커티브 요 소리 프브스즈시지 스와 드는 시시하지 시끄럽지가 않고요. 스와 드를 제한 프부터 G까지. 그리고 애프리케이트 취G가 플러스 스트라이던트고요. 이 애프리케이트는 스트라이던트 프리커티브랑 구별이 되는데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라는 자질에 의해서 그래서 애프리케이트는 플러스 스트라이던트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 보면 플러스 스트라이던트는 요만큼 소리고요. 프리커티브, 애프리케이트 합친 거고요. 즉 단순하게 얘기하면 스트라이던트는 시빌런트에다가 프브 두 개 소리가 추가된 소리입니다. 그러면 또 시빌런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시빌런트의 별표하고요. 빨간 펜으로 스즈, 쉬지, 취지 6개고요. 시빌런트는 자질 2개로 표시하면 플러스 스트라이던트면서 플러스 코로널인 경우입니다. 시빌런트는 프리커티브나 애프리케이트고요. 발음되어지는 높은 빈도의 에너지로 높은 빈도로 소리가 나게 되면 소리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소리, 높은 소리. 그러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서 여기 나오죠. 이런 시빌. 그래서 시빌런트라고 외우면 됩니다. 하이 프리퀀시, 고빈도란 말은 하이 피치, 높은 그러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빌런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 즈, 계속 이런 소리 들으면 시끄러워서 화가 나겠죠. 스, 즈. 딜레이드 릴리스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마이너스 D.R.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딜레이드 릴리스는 스탑 소리. 스탑 소리는 딜레이드 릴리스, 지연 개방이 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개방되니까 마이너스 DR입니다. 여기 밑줄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스탑들은 released, are released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파열되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DR이다.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개방되어지기 때문에 파열되어지니까 딜레이드 릴리스가 플러스 피처고요. 이러한 피처는 중요하다. 스탑이랑 애플킷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영어에서 취하고 G, 이 애플킷이네요. 얘네들은 좀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DR. 드는 지연 없이 바로 파열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R이다. 그래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 칩니다. 마이너스 DR은 스탑 소리들, 오럴 스탑, 네이저 스탑 다 합친 거. 플러스 DR은 나머지 모든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프리커티브스, 애프리킷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별표 네이절. 네이절, 플러스 네이절에 해당되는 거 소리 3개 이렇게 밑줄 칩니다. 빨간 펜으로. 문응. 문응만 플러스 네이절. 나머지 모든 소리.
마이너스 네이절. 다음 페이지. 이 네이절이랑 비슷하게 레터럴이라는 피처가 있는데 레터럴, 플러스 레터럴은 L 소리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이너스 레터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피처 2개 나오고요. 이렇게 별표 3개 칩니다. 엔티리얼 엄청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고 코로널 엄청 중요합니다. 엔티리얼은 어원이 엔티가 before라는 뜻이에요. 구강 내에서 전방음 앞쪽에서 난다는 뜻이고요. 통사론에서 선행사가 엔티시던트지요. 이때 엔티도 before, 시던트는 go, 앞에서 가는 거, 앞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엔티리얼은 전방음, 구강 내에서 앞쪽에 4개는 전방은 플러스 엔티리얼, 뒤쪽에 4개는 마이너스 엔티리얼이고요. 빨간 펜으로 여기에 A의 동그라미, 선으로 여기 엘비올라의 A의 동그라미, 둘 다 AA 똑같죠. 그래서 엘비올라가 얘가 기준이 돼서 엘비올라 기준으로 앞에 4개는 플러스 엔티리얼, 뒤쪽에 4개는 마이너스 엔티리얼 소리라고 분류합니다. 코로널은 코로나, 그냥 코론만 표시할게요. 코로나가 크라운입니다. 왕관입니다. 어원이. 그러면 왕관은 머리에 써요? 발에 써요? 머리에 쓰지요. 머리라고 적어봅니다. 혀의 머리 부분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 혀의 머리를. 빨간 펜으로 여기 인터덴탈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코로널하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인터덴탈은 스, 드, 2개의 소리가 인터덴탈이고요. 스, 드를 기준으로 가운데 4개 소리는 플러스 코로널,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남은 소리는 마이너스 코로널이 됩니다. 첫 번째 줄 코로널 사운드는 발음되어진다. 텅의 프론트 부분, 앞부분은 텅 팁이나 텅 블레이드고요. 요곳에 그리면 페이지 29에서 그려졌죠. 29페이지 잠시 펼쳐봅니다. 텅 팁이랑 블레이드가 어딘지. 텅 팁하고 텅 블레이드 합쳐서 텅 프론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혀끝이나 혓날, 이 2개의 부분을 raised from neutral position, 중립적인 위치에서 들어 올려서 내는 소리이다. 중립적인 혀의 위치는 어디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는 혀가 그냥 아랫니 뒤에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중립적인 위치예요. 이때 무슨 발음했을 때 혀끝이나 혓날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들어 올려서 L 소리를 낸다고 하면 이렇게 혀끝이 들어 올려지지요. 그래서 raised from neutral position. 즉, 혀끝이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안 되고 어딘가로 움직이면 코로널 소리가 된다. 이러한 코로널하고 엔티리얼 피처를 이용해서 4가지 분절음의 자연 부류를 이렇게 피처로 나타낼 수 있다. 내추럴 클래시즈 쳤고요. 자연 부류, 공통된 피처로 표현 가능한 음들이라고 적습니다. 다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
dorsal은 약간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고요. dorsal 소리는 발음되어진다. 텅의 돌섬 부분, 돌섬 또 아까 29페이지에 나오고요. 돌섬은 텅 바디 또는 텅백, 혀등이라고 했습니다. 혀의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내는 소리. 모든 모음들은 dorsal 사운드이다. 그리고 dorsal consonant는 펠리털 소리, 빌라 소리, 유빌라 소리, 이러한 자음들을 다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실제 기출문제에는 플러스 dorsal은 빌라 소리, 크그응만 가리키는 걸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 치고 이 빨간 펜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dorsal은 크그응, 세 개를 가리키는 거구나. 플러스 dorsal. 피처는 플러스 dorsal이고 이 소리들의 이름은 빌라 consonant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선생님 펠리털도 플러스 dorsal인가요? 그런 질문하지 마고요. 무시하라고요. 펠리털도 플러스 dorsal을 맞는데 그런 걸 시험에 나오지 않고 크그응 세 개만 dorsal이라고 외워두면 되고요. 플러스 코로널은 플러스 레이비얼 플러스 dorsal하고 대조가 되어지고요. 플러스 레이비얼에는 5개 소리 외워야 되고요. 푸브, 푸브. 플러스 dorsal은 크그응 3개 외워야 되고요. 내추럴 클래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겠고요. 아까 자연 부류라고 했고요. 자연 부류의 소리는 하나 이상의 자질을 공유하는 소리들의 complete set, 여기에 뜻을 적습니다. 전체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문, 은 영어에서 자연 부류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피처 플러스 네이절이라는 피처를 공유하는 소리들의 전체 집합이니까 문, 응이 플러스 네이절에 해당되는 모든 소리니까. 마찬가지로 푸트크는 영어에서 자연 부류를 이룬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플러스 스탑, 마이너스 보이스트라는 두 가지 자질을 공유하는 모든 소리 전체 집합이니까. 다음 페이지. 저기 빨간 펜으로 저렇게 적습니다. 필기체 M, memorize, 암기해야 된다. A의 빨간펜 동그라미, A의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 전방음은 엘비올라를 기준으로 앞에 4개 소리, 나머지 4개는 마이너스 엔티리얼.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네모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얘네들은 플러스 코로널, 이쪽은 마이너스 코로널입니다. 그러면 코로널은 크라운에서 왔고 혀의 머리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드 하면 혀끝이 엘비올라 리지에 닿지요. 코로널. 드 하면 혀끝이 양치아 사이에 끼지요. 혀끝이 사용하지요. 스즈 하면 엘비올라, 엘비올라, 르 둘 다 엘비올라에 L은 닿고요. R은 닿진 않는데 그 근처에서 소리 납니다. 혀끝을 이용하는 소리. 펠리터 엘비올라, G도 혀끝이 하드 펠리 쪽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혀끝을 사용하고요. 펠리털 E도 하드 펠리 쪽에 다가가서 혀등이 아니라 혓날, 텅 블레이드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 반면에 푸브하면 혀끝이 그냥 아랫니 뒤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로널. 푸브도 혀끝 사용하지 않고 무도 혀끝을 사용하지 않고 크그 할 때도 혀끝이 아니라 텅백을 이용합니다. 응도 텅백을 이용한 소리. 우하도 혀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사너런트는 스파라고 외운다고 했죠. 압스트런트는 마이너스 사너런트. NLG는 플러스 사너런트. 그래서 요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Consonants of English with 3 features. 3개의 자질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그래요. 사너런트 자질로
분류했고요. anterior 자질로 분류했고요. coronal 자질로 분류했어요. 이 세 가지 자질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엑서사이즈 3는 기출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온 적이 있어서 역시 만들어 본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정답이고 요게 여러분들이 요거 가리고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요거는 오른쪽 페이지 표는 distinctive features 쭉 나열한 건데 introduction to language from Keane 저자인 거 오늘 오후부터 강의하는 거 그 책에 나오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하나씩 다 따져봅니다. F가 플러스 컨저넌트인가 마이너스 컨저넌트인가, 사너런트 자질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실레빅은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이 잡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Distinctive Features 2는 skip이라고 이렇게 샤프로 적고요. 시간 관계상 안 하고 3, 4월 단에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distinctive features, yes or no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변별적 자질이 맞냐 아니냐 헷갈리고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distinctive feature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distinctive feature는 맞지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여기 진하게 적힌 세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중요라고 적으세요. 왜 볼드체로 적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너런트, 코로널, 엔티리어. 얘네들은 변별적 자질을 맞고요. 레이비얼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질 있고요. 네이절도 소리 이름이기도 하지만 피처도 되고 레터럴 되고 어프락시먼트, 스트라이던트, 시블런트 되고요. 그 다음에 변별적 자질 아닌 거 압스트런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자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이너스 서너런트라고 표현해야 된다. 밑줄 안 친 건 요거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렵죠. 리퀴드는 자질로 표시하면 플러스 어프락시먼트인데 어려워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글라이드도 플러스 어프락시먼트, 프리커티브, 애프리킷 이런 거는 자질이 아니에요. 그냥 place of articulation 아니 manner of articulation 일 뿐이에요. alveolar는 place of articulation인데 피처는 플러스 코로널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쳐봅니다. alveolar는 피처 뭐야 물으면 플러스 코로널. 그 다음에 펠리털은 역시 플러스 코로널. 혀끝을 이용합니다. 텅 블레이드를. 빌러는 피처 뭐야? 플러스 빌러. 그러면 안 되고요. 빌러는 피처가 아니에요. 플러스 도설입니다. 세 번째 분류. distinctive feature는 맞지만 not as an answer of test.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stop은 폐쇄음이라는 소리 이름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stop 될 수 있거든요. 피처도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다. 레트로플렉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레트로플렉스 쓰는 학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레트럴 L 소리가 아닌 리퀴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에요. 어프락시먼트는 아까 위에서 플러스 어프락시먼트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렵고 생소해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15분 쉬겠습니다. 1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